1853년 7월 8일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검은 함선 4척이 일본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페리 제독의 흑선에 공포감을 느낀 일본은 결국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고 개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충격은 일본이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고, 그로부터 불과 50년 만에 일본은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격파하면서 열강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한국에서는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천재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에서 압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둑은 지능게임의 최고봉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AI가 절대 인간을 넘어설 수 없을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알파고의 승리는 AI의 발전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승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했던 이 대결이 하필 한국에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알파고라고 불리는 21세기판 흑선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지 재앙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 에이스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자료들을 뒤져가면서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지식과 제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 예측이 틀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명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의 예견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또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2012년 골드만삭스 뉴욕 본사에 인공지능 켄쇼가 입사했습니다. 켄쇼는 놀라운 업무 처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월스트리트 최고의 두뇌라고도 할 수 있는 수백 명의 애널리스트가 한 달에 끝낼 일을 단 몇 시간 안에 처리했고, 심지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회사에 안겨줬습니다. 게다가 켄쇼는 다른 직원들처럼 휴가를 쓰거나 잡담을 하지도 않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24시간 묵묵히 업무를 처리할 뿐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결국 켄쇼를 보조하기 위한 최소 인력만을 남기고 애널리스트를 전원 해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의해 인간이 대체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단순 노동직과 육체 노동직이 기계에 의해 대체됐지만 그만큼 새로운 직업도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업은 주로 높은 수준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무직이나 전문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AI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육체 노동직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은 소위 화이트칼라마저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다른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가천대학교 길병원은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왓슨은 전 세계 120만 편 이상의 논문과 1억 명 이상의 환자 정보, 그리고 최신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여러 치료 방법을 제공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 그 어떤 의사들도 왓슨이 가진 정보력과 지식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인공지능 의사가 병원에 투입됐고, 이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기존의 의사들을 훨씬 능가하는 진단 정확도를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자들조차 인간 의사들보다 인공지능 의사를 더 신뢰하고 편하게 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법률과 금융업종에서도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업무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소송과 관련된 증거와 판례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생성된 거의 모든 법률 문서를 이미 데이터로 확보한 인공지능은 인간이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해야 할 일을 단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고, 인간을 압도하는 정확도와 분석력마저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건비도 들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 변호사를 상대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면서 효율성을 증명했고, 미국에서는 2018년 기준 1,400개 이상의 법률 회사가 AI에게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마저도 미래에 몰락할 직업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고유 영역이었던 지식과 경험에서조차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면서 많은 직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직업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미국에서 작곡되는 곡들 중 대략 2%에서 3%가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이고, 이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쓴 창작 소설이 문학상 1차 예선을 통과하면서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통해 소설을 쓰는 작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AI가 줄거리와 등장인물을 설정해주면 그에 맞는 문장을 작가가 쓰는 방식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의 작품은 기존에 만들어진 창작 작품에서 대중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골라내 조합한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진정한 의미의 창의성을 갖췄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사, 은행원,
사무직 등 많은 직업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미래가 마냥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유기훈 교수팀은 2090년까지 한국인의 99.99%가 프레카리아트, 즉 실업자가 될 거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현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들은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돼 비로소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남을 돕는 즐거움을 잊은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 절대 다수의 실업자들이 빈민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실업자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이들에게 부가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AI를 지배하는 상류층과 AI의 지배를 받는 절대 다수의 빈민층이 공존하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의 차이점은 미래의 빈민층이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사용했던 무기인 노동력마저 AI에게 빼앗긴 무기력한 상황에 놓일 거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많은 전문가들이 기계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많은 직업이 대체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예측합니다.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라든 개인이든 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양이 중시됐던 주입식 교육으로는 더 이상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으며 AI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 가지 일에 특화된 내로우 AI입니다. AI 연구자들의 목표는 빠른 시일 내에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면서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학자이자 과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앞으로 20년 뒤인 2045년 인공지능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특이점이 온다고 예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45년까지 인공지능은 인류의 지능 총량을 뛰어넘을 거라고 합니다. 레이 커즈와일은 또한 AI의 비약적으로 향상된 연산 능력으로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많은 과학기술들이 실용화될 것이고 나노머신의 보편화로 인간이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레이 커즈와일의 믿음은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불리며 과학 만능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 커즈와일의 예견을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AI가 인간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와 연산력 외에도 동기와 자아를 부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AI에게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과학 만능주의에 반대하는 케임브리지의 존 레녹스 박사에 따르면 과학은 중력이나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식을 찾아냈지만 정확히 중력과 에너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만큼 과학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중력이나 에너지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 또는 마음이라 부르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연산력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것만으로 어떻게든 인공지능이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믿음은 터무니없으며 결국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레녹스 박사는 주장했습니다. 알라바마 대학교의 조세프 맥레이, 멜리챔프 박사 또한 인공지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AI 연구자들이 인간 지능과 기계 지능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많은 불필요한 논쟁이 사라질 것이다. 인간과 기계 사이의 차이는 얼마나 많은 연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과학의 힘으로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이라고 평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주장은 트랜스휴머니즘에 의한 인체 강화가 인간으로서의 본성과 정체성을 파괴할 것이고 나아가 인간의 평등권마저 훼손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영화 터미네이터에서처럼 어떤 초월적인 인공지능이 등장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는 AI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가장 잘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정치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를 함에 있어서 인간은 많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하기보다는 권력 최상위 그룹의 이익을 우선시했고 최선의 정책을 세워 사회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이념과 사상으로 나뉘어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또한 리더가 바뀔 때마다 정책 노선이 크게 바뀐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반면 AI는 사상이나 이념으로부터 자유롭고
지지층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도출할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은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생각은 미지에 대한 기대감 또는 두려움에 크게 기인한다고 봅니다. 테드 터크에 나와 AI에 관해 이야기하는 소위 전문가들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AI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인공지능이 지능 폭발이라는 현상을 통해 진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들뜬 표정으로 이것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미래라고 관객들을 설득했고 자신도 그것을 굳게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일 뿐 그 누구도 인공지능의 지능 폭발이 있을 거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지는 못했습니다. 계산 능력은 뛰어나지만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인공지능이 극단적인 판단을 한다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계적 결함이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인간이 과연 인공지능에 권력을 넘겨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기계가 세상을 지배해야 할 동기가 불분명한 반면에 인간이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동기는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 뒤에 숨은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AI 뒤에 숨은 개인 혹은 단체가 그들의 권력 유지와 대중 통제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기독교의 생명윤리관의 구애를 받지 않는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앞서갈 거라고 예견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가르침에 따라 인간과 사물의 차이가 강조되는 반면에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그런 구분이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활발하게 인공지능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빠른 속도로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은 그것이 핵폭탄이나 환경오염처럼 분명히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AI 기술은 안면 인식 기술인데 14억 중국인의 얼굴을 모두 빅데이터에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중국 정부는 개인 한 명 한 명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안면 인식 기술은 범죄를 예방하고 얼굴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반정부 인사를 감시하고 집회를 관리하는 등 대중을 통제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세계 최대 감시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중국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전 국민의 행보를 감시하고 금융거래마저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독재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드론이나 살인 로봇과 같은 AI 무기가 상용화된다면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드론 무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에는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AI 무기가 발전을 거듭한다면 더 쉽고 확실하게 원하는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더 많은 혼란과 분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다가오는 AI 시대는 막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인공지능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장점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주 언급되지 않는 인공지능의 한계와 위험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큰 위협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인간이 될지도 모릅니다.